안녕하십니까, 윤석도 변호사입니다. 참 이게 스마트폰이 기능이 좋다 보니까 그 녹음이나 뭐 이렇게 녹화나 이런 것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그런 부분이 뭐 저작권 침해니 뭐 음성권 침해니 그런 또 법률 관계가 또 파생되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그 판례는 대법원 2020도 1538 판결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는 뭐 학교를 다니다 오지 않은 애 같다. 수업 태도가 안 좋았거나 아니면 수업 학습 능력이 떨어졌거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학교 1학년, 2학년 안 다니다가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아이의 부모님들이 화가 났겠죠. 예. 화가 나서 이제 애가 등교할 때 가방에다가 몰래 녹음기를 딱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놓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자기 자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아동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동학대는 뭐 때리는 것도 있지만 정서적인 학대도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런 것들도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로 이제 선생님을 처벌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려고 아이의 책가방에다가 녹음기를 몰래 넣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음 기록 파일하고 그거를 이제 책자로 만드는 걸 녹취록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증거로 해서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죠. 그래가지고 1심에서는 선생님한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유죄로 인정해서. 그리고 2심에서는 이제 일부 좀 녹음된 대화 내용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된다 해가지고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거든요. 대법원에 올라가니까 대법원에서는 원래 이제 제 영상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을 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요.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민사에서는 증거로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건이 두 가지잖아요. 공개성, 비공개성. 그 다음에 타인 간의 대화. 이거를 녹음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리고 그거를 증거로 냈을 때 형사적 증거로는 안 되고 민사적 증거로는 청구가 되고,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자,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고, 그 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 14조 2항 및 제4조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 왜냐면 이 공개된 대화냐 아니냐, 이걸 지금 판단하는데, 그 반에 애들이 있잖아요. 20, 30명이. 예. 그러니까 공개된 대화면 이게 증거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했을 때 증거가 안 된다. 처벌하겠다.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취지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 발언은 30명 정도 애들한테 이제 공개되었을 뿐이고,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애들이 있는 거는 특정 30명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특정 다수나 아니면은 일반 대중에게, 공중에게 공개된 대화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일단은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가 선생님 수업 시간 중에 발언을 한 거에 상대방은 아니잖아요. 대화 상대방은 아니잖아요.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녹음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거하고 아이들이 청취하는 거는 타인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대화에 원래부터 이 아이의 부모가 참여한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원래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거는 증거 능력이 있어요.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한 건 증거 능력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대법원은 선생님하고 그 해당 아동하고 다른 학생들 간에 이게 그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은 타인 간의 대화라는 거죠. 부모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걸 부모가 이제 몰래 녹음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선생님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결국 이게 뭔 말이냐면은, 녹음이 너무 쉽잖아요, 최근에는. 그리고 녹화도 너무 쉽거든요. 뭐 요런 뭐 시계에 카메라 이렇게 있어가지고 녹화도 쉽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하고자 하는 그 대화의 그 통신의 내용에 공개되지 않는 거, 비공개성, 그거와 그 다음에 타인 간의 대화라는 거죠. 타인 간의 대화. 뭐 낱말은 새가 두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듯이, 새하고 쥐는 이제 자기들의 몰래 들은 것은 증거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다툼이 대상이 된 게, 이제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특정한 아이에 대해서 얘 왜 뭐 학교 제대로 안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얘기하고 하는 것이 공개된 대화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아무리 30명씩 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대중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선생님하고 이 피해 아동의 부모하고 대화를 나눈 게 아니고, 선생님이 피해 아동을 적시를 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듣도록 한 것이니까, 본래 대화 당사자의 자격에 이 피해 아동의 부모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 간의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선생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증거 수집을 위해서 애 가방에다가 몰래 녹음기를 넣어가지고 녹음한 이 행위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 수집 행위다 라고 대법원이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고 2심은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판단해 하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녹음하고 이런 게 기술적으로는 쉬워요. 기술적으로는 쉬운데, 이제 형사적으로 증거가 되느냐, 또 민사적으로 증거가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주 발생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찍은 영상 중에 공개된 장소에서의 그 대화 내용의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약간 일맥하는 면이 좀, 이게 중축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선생님 처벌하려고 몰래 녹음했다가는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